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뉴스토마토의 그 엄청난 여론조사,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 꽃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가장 좌파가 뉴스토마토 조사인데, 거기서도 이제 이거 엄청난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 방송을 이게 했는데요. 실제 이거 뉴스토마토 다시 한번 이거 핵심만 말씀드리면, 좌파 중에 좌파 뉴스토마토에서 충격적 여론조사가 나왔다. 아주 좌파거든요. 제가 출연을 몇 번 해봐가 알아요. 뉴스토마토. 그게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찬성이 55대 반대가 43.8, 찬반이 엇비슷해요. 55대 43.8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그 탄핵 심판요. 이것도 이거 반대가 인용은 56에 반대가 41.3이에요. 41.3이 탄핵 반대하고 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거의 팽팽하잖아요. 좌파 중에 좌파인데. 그 다음에 제가 차기 대통령의 거부감, 이재명에 대해서 거부감이 54.7이 있다. 없다는 43, 54.7은 게 이재명이 안 된다는 거고, 호남에서도 거부감이 46이다. 제가 이게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그때 민주당 지지율은 국힘하고 똑같다. 41.8대 40.5 똑같다. 국민의힘은 10% 오르고 민주당은 이게 6%는 떨어졌다. 똑같다. 이걸 이게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야, 요거는 이게 좌파 중에 이런 게 높다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방송하는 거는요, 그래도 이게 비교적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게 비교적 조금 이게 그 신뢰하는 이런 게 우리 보통 갤럽하고요. 갤럽은 이게 좀 그래도 이게 방송에서는 좀 알아주거든요. 뭐 저는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갤럽하고 이제 그 우리 그 4개 여론조사 MBS라 그러죠. MBS는 이게 그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합친 거예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가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이게 많이 인용을 해줍니다. 방송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여론조사예요. 갤럽하고 MBS는 이게 그 방송국에서 다 다뤄주기 때문에 아주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런 데 여론조사인데요. 와, 엄청난 게 또 나왔습니다. 이 MBS 여론조사요. 여론조사. 이거는 이제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ALS 조사가 아니고 전화 면접 조사만 갤럽처럼. 그다가 응답률이 19.6%야. 20% 육박하니까 이것도 여론조사로서는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35,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도는 33. 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5, 민주당은 33. 이 자들이 처음에 우리 계엄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계엄하고 나서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진 좌파 천국에 온 것처럼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그때 완전히 진짜 이재명 집권 다 됐고 이게 완전히 좌파들 나라가 됐구나 이랬는데요. 이 여론의 대반전이, 민심의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 이것만 보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요. 계엄이 정말 이게 신의 한 수다. 결과적으로 그냥요. 윤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갤럽 기준 16%까지 떨어져가 대통령이 그랬잖아. 내가 이런 식물 대통령 2년 6개월 더 하면 뭐하냐. 내가 이게 그 어떤 이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걸 이게 국민한테 절박하게 알려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게 먹히고 있잖아요. 원래 지지율이 16까지 떨어진 식물 대통령 직전까지 가다가 완전히 대반전이 계엄을 통해서 대결집이 일어나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뭐 사소한 게 뭐 절차적 결함이 있고 잘못되고 그걸 떠나서 그 승부수가 정치적인 승부수로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엄 이후에요.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도 완전히 요동치가 안 돼 막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이 조사 믿을 만한 이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드디어 20%대입니다. 드디어 이재명의 지지율이 20%대입니다. 28%예요. 이재명 이제 어떡하냐고 28%. 이거는 대선 후보 뭐 법으로 날리는 거는 일도 아니죠. 지금 벌써 여기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6부에 2달 동안 다른 사건은 배당 안 할 테니까 무조건 이게 2달 내에 이재명이 재판 끝내달라. 끝내주면 그 뭐 결과가 바뀔 게 뭐 있어요. 더 올라치면 올라치지. 그럼 이게 법원도 이제 부담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28%. 아니 뭐 많이 넘어 30%대 뭐 이런 걸 겁내. 대통령도 지금 체포하는 시대에 뭘 겁내. 이재명이가 아무런 이게 부담이 안 되는 거야. 이제 판사들도 법대로 하자 그지. 법대로. 야 이렇게 이재명이가 지지율로 20%대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이게 엄청나다.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탄력을 받는 겁니다. 탄력을 받는 거예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할수록 판사들이 아무 부담이 없어. 난리도 되는 거야. 오히려 민주당의 의원들도 야 이재명이로는 게 우리 정권 못 잡겠네. 28%가 이게 비호감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김경수나 김부겸이나 이쪽은 이게 아주 고무돼 있더라고요. 고무돼 있어요. 저 김경수 대변인 했던 패널도 이게 자주 연락하잖아요.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호남이 이재명을 버리고 있다니까. 아까 호남이 절반이 비호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이재명이가 민주당 내에서도 못 버팁니다. 28% 지지율 가지고 후보된들 대통령이 됩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지다는 말은 사법적으로 판사들이 이재명을 처벌하는데 아무런 부담감을 안 느끼는 지지율이다. 하기야 뭐 대통령도 체포하는 시대에 뭐.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 이재명 세력이 이제 본격 완전히 기저귀를 켜면서 본격 활동하는 왜 28%가 안 되니까 아주 이제 이재명이가 정치적 사법적으로요 엄청난 게 그 앞으로 저는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거고요. 그다음 사법적으로 그 이재명 시기가 째깍째깍 시한폭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이제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지지율 이제 이재명 상황을 봤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국민의힘 후보도 대반전이 일어나네요. 와, 김문수 장관 13입니다. 이재명하고 똑같아요. 이재명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재명이 28, 김문수 13이야. 와, 13%. 김문수 지지율이 홍준표 시장이 8%, 오세훈이 6%, 한동훈 5%네. 근데 이거 한동훈은 끝났다 봐야죠. 이미 이거 한동훈은 우리 자유우파는요. 한 번 이게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면 이건 누구도 못 벗어나요. 제가 그러잖아요. 유승민 배신자다. 이래버리면 이게 누구도 못 벗어나요. 배신자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니. 저 한동훈 배신자다. 저 이게 몇 번 방송했잖아요. 이미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자유우파입니다. 이미 한동훈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신, 정치적 배신, 무엇보다 우리 자유우파 보수 국민을 배신해버렸거든. 국민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만 배신한 게 아니고 한동훈이 없었으면 이게 탄핵 의결이 됐겠냐고요. 자기가 권력을 찬탈하려다가 이게 안 되니까 탄핵하자. 그때 권력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맛이 간 거예요. 맛이 갔잖아요. 한동훈이가 우리 국민을, 자유우파 보수 국민을 배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프레임으로는 정치 못합니다. 지금 5%잖아, 5%. 여기 뭐 잔당들이 몇 명 남아있어 봤자 그 나중에 그 고름을 짜내듯이 종량을 떼내듯이 떼내면 돼요. 그렇게 떼내면 돼요. 암세포 떼내면 돼요. 몇 놈 없잖아요. 조경태, 뭐 한지아, 김혜지, 뭐 김상욱이 몇 명 없잖아요. 그 배신자 잔당만 조그맣게 떼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5%인데 계속 지지율이 급전직하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든지. 유승민이 그렇고 없잖아요. 한동훈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는 그때 국무위원들 사과할 때도 일어나자면 꼿꼿하게 앉아 있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문회 할 때도 봤잖아요. 역사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뭐 건국이나 모든 게 봤잖아요. 아니 우리 나라 망한 부끄러운 역사도 그때는 힘을 길러 독립하더라도 그때 현실은 그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적은
그러니까 이런 소신 있는 발언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충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은 김문수, 원희룡 쪽으로 이게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이게 원래 좀 이게 독자적인 팬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 팬덤은 좀 없는데 약간 이게 중도 확장성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훌륭한 주자들이죠, 뭐. 근데 한동훈은 지금 이게 어렵다. 지금 추세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제 뭐 한동훈에게 언급할 가치나 있나요? 뭐 저는 욕도 안 하잖아. 이제 뭐 솔직히 언급할 가치도 없잖아요. 앞으로 야 이거 이게 다 합쳐 보니까 이재명보다 많네. 이제 이재명보다 28인데 우리 후보 다 합쳐 보니까 훨씬 많잖아요. 앞으로 이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걸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지방선거와 이제 대선으로 가면 돼요. 정상적으로 가가 그러면 이게 정권 재창출이 됩니다. 됩니다. 근데 뭐 최악의 경우 조기 대선 가도 이게 저는 어렵진 않다. 이재명이 지지율 폭 나오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조기 대선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뭐 지금 이게 지지율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흐름이 와 정말 이렇게 민심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냐? 이렇게 반전할 수 있냐?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하다. 저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듯이 천심이 민심이기 때문에 다 보면서 이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MBS 오늘 이게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면접을 하고요. 이건 ARS가 아닙니다. 응답률도 19.6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질렀다. 35대 33 이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28%까지 20%까지 떨어졌다. 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우파 쪽에 김문수 지사의 대약진이 일어나고 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이미 끝난 5% 이런 데 지지가 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